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종 한국인인 제가 캐네디언 남자친구랑 같이 어떤 음식들을 해먹고 사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봤는데요. 음식이라는 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이잖아요. 한국은 또 워낙 뚜렷한 음식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다 온 저한테는 그 차이가 더 확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완전 도시 토론토여서 한국마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는 한인마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가끔 토론토로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을 오는 친구들에게 한식 말고 못 먹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제 룸렌트를 구할 때 꼭 한인마트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구하라고 꼭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또 해외에서 살다 보면 다른 나라의 식재료에도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다 보면은 본인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의 스펙트럼이 조금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토론토는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들의 음식을 접하게 되는데 좀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장 보러 갈 때마다 한인마트를 들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지만, 그리고 저는 특히 앞서 말했듯이 남자친구가 다른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좀 보편적인 외국인의 입맛을 많이 고려를 해서 음식을 요리를 해야 된다는 점도 있어요. 또 친구들에게 국제연애에 대한 질문을 이런저런 걸 많이 받는데 입맛이 잘 맞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한식을 엄청 좋아해요. 매운 것도 뭐 백인 치고는 곧잘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토론토에서도 한식이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다운타운에도 막 한식당이라든지 한국 카페들, 마트들 이렇게 막 모여있는 코리아타운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한식당에 항상 사람들이 되게 많고, 한국 사람들이 아니어도 다양한 나라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까지 먹는 식당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 문화랑 한식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 토론토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을 하던 시절에 본인이 이제 전공 강의를 듣는 건물 바로 앞에 이제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식당에서 김치볶음밥을 팔아가지고 저를 만나기 전에도 한국 음식을 꽤 많이 먹어본 적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9시에 미팅이 있기 때문에 9시 미팅을 끝내고 아침을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 살았을 때는 아침에도 좀 국이랑 밥이랑 이렇게 말아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형적인 좀 외국인식 아침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죠. 좀 큰 조리 과정 없이 빨리 먹을 수 있는 이제 계란 요리를 많이 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침 식사로는 되게 손이 많이 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침을 차리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슨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냥 10분 이내로 뚝딱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침은 무조건 커피랑 같이 먹는데요. 저희는 둘 다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아예 그냥 커피 머신을 하나를 장만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카페 알바를 되게 오래 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매일 아침 이렇게 커피를 내립니다. 이렇게 한 접시 차려놓으면 보기에도 예쁘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침 루틴은 항상 이렇게 비슷하게 먹습니다. 여기서 과일이 조금 바뀌거나 야채가 조금 바뀌거나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 다음으로는 점심을 해먹을 건데요. 저는 새끼 중에 점심 식사를 제일 건강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해요. 혈당을 막 갑자기 올리는 음식을 먹거나 너무 탄수화물에 집중된 식사를 하면 뭔가 집중력이 내려가고 멍해지는 brain fog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음식이 혈당을 급상승시키면 인슐린이 혈당을 급하게 내리꽂기 때문에 더 졸립고 더 피곤해진대요. 점심을 속이 불편한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오후 시간대에 몸이 되게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나길래 좀 클린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친한 언니랑 같이 퀸 웨스트에 있는 그릭푸드 음식점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릭푸드랑 지중해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레시피를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마켓에서 그리스식 치킨 꼬치를 사왔어요. 고기를 구울 때는 항상 냉장고에서 미리 꺼내놔가지고 room temperature, 상온으로 꼭 온도를 맞춰놔야 오븐이나 그릴, 프라이팬에서 구울 때 더 골고루 열이 전달돼요. 차가운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같이 탈 때까지 안이 익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꺼내두는 편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 남자친구가 클라이밍을 엄청 오랫동안 해왔고 되게 운동에 진심이기 때문에 근 성장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모든 식사의 메인은 웬만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바탕으로 하고 나머지 탄수화물과 지방을 추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식단을 짜주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17kg에서 20kg 정도를 감량한 경력이 있단 말이죠. 그때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도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콘텐츠를 제 채널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나 해외생활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상도 영어로 보이스오버를 해볼까 하고 대본을 얼추 적어놨다가
그냥 한국어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영상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치킨 스큐어도 구워주고요. 제 흰살 생선 펠레도 구워서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 야채를 예쁘게 넣고 이런 다양한 사이드 소스를 통해서 건강한 지방을 추가를 해줍니다. 아보카도 베이스의 과카몰리랑 그릭 음식에 빠질 수 없는 타지키 소스, 멕시칸 음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피코드 가요, 병아리 콩으로 만든 허머스. 이거는 잣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맛있더라고요. 좀 다양한 사이드를 통해서 야채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부족한 지방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까지 넣어서 골고루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채소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은 단백질의 종류가 바뀐다던가 탄수화물의 종류가 바뀐다던가 큰 틀은 이렇게 지켜가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을 해먹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우버이츠로 자주 시켜 먹기도 하고 둘 다 저녁에 운동을 가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각자 일정에 맞게 먹는 편이긴 해요. 둘 다 저녁에 일정이 없고 집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요리를 좀 자주 해보려고 하는 편인데 이날따라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놨던 파스타 소스 레시피가 있거든요. 제 이제 친한 지인 중에 이탈리안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제가 파스타 소스 사는 걸 보고 세상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만들기 정말 쉽고 간단하고 그런 요리다 보니까 돈 주고 만들어진 걸 사 먹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집에서 직접 저도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유명한 요리 유튜버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버터, 토마토 통조림, 양파만 있으면은 금방 만들 수 있는 레시피거든요. 재료를 다 한꺼번에 넣고 45분 동안 조리기는 해야 돼요. 토마토 요리를 할 때는 꼭 특정 토마토 브랜드를 쓰는데요. 그래서 DOP dope라고 적혀있는 통조림을 쓰셔야 맛있습니다. 근데 토마토의 신맛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넣어서 단맛으로 좀 신맛을 중화시키시면 되고요. 토핑으로는 남자친구는 저번에 이탈리안 식당에서 사온 살라미와 버섯을 같이 볶아서 토핑으로 올려줄 거고요.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우를 넣어서 단백질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면도 이탈리안 식당에서 사온 거거든요. 일반 스파게티 면보다는 링구이니 면을 더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사왔어요. 원래는 파스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탈리아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현지의 맛이랑 좀 더 가까울 수밖에 없긴 하겠죠. 여기 와가지고 정말 맛있는 이탈리안 음식을 먹다 보니까 확실히 정말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안 친구가 제 남자친구의 형의 와이프 언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안 음식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탈리안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마트에서 파스타 소스 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욕 들어먹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음식의 선호도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계가 계속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음식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음식들을 먹다가 결국에는 한식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